자, 우리는 좀 다릅니다. 보통 우리가 품사가 변형된다라는 건 뜻은 그대로 가는 단어들이 있고 약간은 좀 차이가 나는 단어들이 있는데 이 단어는 차이가 나는 단어이기 때문에 모의고사나 또는 실제 내신에서 좀 많이 써먹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애들이 약간 헷갈리기 좋거든. 자, 얘는 동사로서 무슨 뜻이죠? 무시하다야. 이건 무슨 뜻이죠? 무지야. 포인트가 뭐냐면 똑같이 어떤 수식받는 명사가 있다고 했을 때 얘가 무식한 게 아니라 어떤 다른 걸 무시하는 거고, 맞지? 얘는 지가 무식하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얘는 얘가 누군가를 무시하는 거고 이건 지가 무식하다라는 뜻이겠죠. 자, 기본적으로 무지라는 단어는 언제 사용하는 거냐면 원시적이거나 바보 같은 행위를 할 때 이런 단어를 사용한대. 됐죠? 그런데 내 생각에 나는 explanation, 설명이라는 단어가 참 원시적이며 참 바보적인 것 같아. 그러므로 참 이 단어가 뭐 같다? 무지를 알리는 시작인 것 같대. 됐죠? 무슨 얘기냐면 인정합니다. 어떤 것을 잘 모를 때, 설명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뭐 해볼 필요가 있다? 이걸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까지는 내가 인정합니다. 이 관계는 무슨 관계야? 아, 어떤 걸 잘 모를 때, 그치? 뭐 알볼 가치는 있다? 잘 모르니까 내가 저걸 한번 알아봐야겠구나 라는 것까지는 작가도 동의하는 거죠. 됐죠? 알겠지? 그래서 자, 전문가가 나와서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냐면 점점 더 뭐가 됐다? 진화가 됐다라는 거를 추적을 했대. 뭐를 통해서? 바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아, evolve는 어떤 investigation을 통해서 원래는 우리가 잘 몰랐지만 이제는 알아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즉, 첫 번째, 바람이 화났다. 바람의 신이 화났다. 그치? 네. 최종적으로 바람은 에너지의 형태다 라고 했는데 이건 당연히 어떤 개념이야? 아까 얘기했던 무지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치? 근데 이게 뭐를 통해서? 그래, 이런 어떤 진화를 통해서 결국엔 뭐가 되더라? 요런 형태로 나오더라. 되셨죠? 즉, 처음 두 가지 예시는 당연히 완벽하게 무지래. 자, 그리고 세 번째도 사실은 우리의 무지를 보여주곤 있기는 하지만 확실하게 좀 더 발전한 느낌이래. 내리꽂으면 되죠? 아, 그나마 evolve 했구나. 되셨죠? 됐지? 그런데 지금 어떤 무지가 그나마 조금 가치가 있을 만한 것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설명 중이었어. 됐지? 근데 중요한 단어입니다. 어떻게 해석하죠?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건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팩트의 뜻이고, 됐니? 부인할 수 없대. 팩트래. 뭐가? 무지가 결국 가장 큰
방해물이라는 거. 뭐를? 과학적인 발견에. 아닌데. 무지에서부터 출발하긴 했지만 결국 뭐까지 갈 수 있어? 과학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evolve 되느냐에 따라 무지가 과학까지도 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4번은 어떤 팩트야? 무지는 절대로 과학적인 발견에 도달하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앞의 문장과 이 문장은 방향성이 어때? 다르잖아, 그치? 방향성이 다르면 플로우를 바꾸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But, however, yet. 정답 4번. 됐지? 그다음 결국 무관한 문장이라는 것도 관계없다라는 거는 뭐가 안 맞는다는 얘기야. 플로우가 안 맞거나 중심 소재에서 벗어나거나 갑자기 생뚱맞게 딴소리 하거나. 물론 무관한 문장은 난이도가 사실 쉽기는 해. 왜냐면 조금만 꼼꼼하게 해석하면, 그래 플로우만 조금 따지면 사실 전혀 말이 안 돼요. 알겠니? 근데 얘네가 이제 어떤 유형으로 나오냐면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오는데 1번, 2번, 3번. 지금 이건 1번 유형이지. 플로우가 안 맞죠. 그쵸? 두 번째가 뭐죠? far from topic. 중심 소재에서 벗어나는 거죠. 세 번째가 뭐죠? 아이러니 패턴이에요. 뭘까? 강아지 로봇에 관련돼서 얘기를 막 해. 강아지를 얘기하는 거야? 로봇을 얘기하는 거야? 로봇을 얘기하는 거잖아. 다시 벌꿀을 얘기해. 벌을 얘기하는 거야? 꿀을 얘기하는 거야? 꿀. 꿀벌을 얘기하고 있어. 꿀을 얘기하는 거야? 벌을 얘기하는 거야? 벌. 지금 되면 이해되세요? 강아지 로봇이건 고양이 로봇이건 로봇이잖아. 강아지 로봇을 막 얘기해. 사람들에게 뭐 케어가 돼주고 어쩌고 심적 안정을 돼주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쿵저러쿵 얘기해. 강아지 로봇 관련된 얘기잖아. 근데 어떤 얘기한다? 갑자기 진짜 강아지 얘기해. 그런 게 정답. 지금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근데 아이들은 계속 도구 나오니까 약간,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한 예시는 진짜 어이없는 예시잖아. 그치? 에이 쌤 설마 그런 것도 못 푸는 애도 있을까요? 아 로봇 얘기하다 말고 강아지 로봇 얘기하다 말고 그게 진짜 실제 강아지는 아닌데 그걸 못 푸는 애들이 있다고요? 있어. 알겠어? 왜? 계속 그냥 도구만 나오다 보니까. 알겠지? 됐죠? 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출제되니까 네. 인지하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16번 갑니다. 자, 사회심리학에서 가장 널리 받아들여진 이론이 있는데 그게 뭐다? 이런 효과래. 무슨 효과? 단어 보면 끝이죠. 플랫폼이 뭐예요? 실수. 됐지?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모의고사에서 많이 다루는 소재 중에 하나야. 실제로도 그래요. 실제로도 그래. 여러분들 나중에 빈칸 한 90 가면 이거 비슷한 지문 하나 나오거든? 못하면 못한다고 인정해라. 뭐 이런 지문들이 많이 나와. 그러니까 비슷한 얘기야 얘들아. 봐. 이거 대학교에서도 마찬가지야. 자, 쓸데없는 얘기 너무 오래 하면 좀 그러니까 빨리 얘기할게. 대학교는 혼자 잘한다고 되지 않아. 그러니까 서로 막 팀플을 많이 해야 돼. 왜냐면 내가 서울대 가든 연대 가든 고대는 가든 같은 바운더리 안에 묶였으니까 개인의 스펙은 거기서부터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거든. 그러면 막 팀별로 막 발표 수업도 하고 뭐도 하는데 꼭 그런 애들 있어. 자기가 다 하겠대. 자기는 다 잘하는데. 자기는 할 수 있대. 이런 케이스는 나중에 실패할 확률이 99%야. 왠 줄 알아?
사람들의 기대치가 높아지기 때문이죠. 사람들의 기대치가 높아진다는 거는 실망도 커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떤 애가 자꾸 잘한대. 그래서 막 기대해. 쟤 잘하나 봐. 근데 그 아이가 잘했을 때 이미 잘한다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별로 임팩트가 없는데, 잘한다고 했는데 애가 갑자기 못해, 실수해.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생각한다? 사람들은 걔를 뭐야, 저 새끼 허세 떨었네? 쓰레기네? 라고 갑자기 네거티브로 변해요. 대학교 팀플이 그래. 잘한다고 했다가 못해버리면 다 공공해졌대. 뭐야 쟤, 아우 왜 저래, 완전 허세네. 반대로 조금 실질적으로도 못하는 애가 나 진짜 잘 이거 모르겠는데 좀 도와줘, 못해 라고 하면 사람들은 기대치가 낮아져. 근데 그 아이가 어떤 한번 뭔가를 결과물을 만들어냈을 때 사람들의 호감도는 아까 실망치가 확 늘어나듯이 호감도도 확 늘어나. 여태까지 못했던 건 잘 기억이 나지 않고 지금 결과물을 보면서 쟤 되게 겸손하기까지 하네. 우와, 되게 잘하는 아이였네. 지금 이해되세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표현이야. 알겠지? 못하면 못한다고 하셔야 됩니다. 잘난 척이 가장 큰 금기어야. 알겠지? 나대는 것보다 잘난 척하는 게 진짜 더 최악이거든. 특히나 대학교에서. 왜? 다들 성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그런 글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실수 효과라는 게 있대. 됐니? 아시겠죠? 자, 즉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어떤 실수를 했을 때 이 실수가 무언가 좀 더 인간적으로 보이는 likeable, 호감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네,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자, attractive한데 왜냐하면 당신의 뭐를 나타내기 때문에 나 잘 못해라는 건 취약하기 때문이죠. 약점이죠. 이게 만약에 빈칸 추론이었다면 얘네 둘은 완벽한 재진술이겠다. 근데 이러한 현상이 진짜 사람들이 잘 못한다 그러면 진짜 저 사람에게 오히려 더 호감이 가나라는 걸 실질적으로 팩트인지 테스트를 해봤더니 시간이 지남에 따라 뭐로 결론이 났다? confirm, 확인이 됐어. 오, 이러한 현상, 어떤 현상? 오, 팩트였네. 됐죠? 즉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치? 어떻게 오히려 당신이 기분이 더 좋게끔 어떤 상황일 때 당황하거나 부끄러운 상황일 때 오히려 사람들이 당신에게 호감을 가짐으로써 당신은 기분이 더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됐지? 즉, 이 예시의 한 가지 간단한 예시가 이게 정말 실질적으로 합리적이다, 근거가 있다, 컨펌을 아까 받았잖아. 그치? 합리적이다, 이거 진짜 근거 있다, 사람들이 이거 진짜 호감을 가지더라 라는 예시로 어떤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했을 때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람들은 누구를 더 좋아한다? 어떤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한 사람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이건 윗문장의 뭐의 재진술이죠? 약함을 의미하겠죠. 그치?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넘어졌어. 되게 부끄러울 때 이렇게 추측해보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당연히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좀 좋아하지 않겠구나. 그치? 왜? 우리 스스로 모지 않기 때문에 나 너무 부끄러운데 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내가 지금 약간 넘어졌으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바보 비웃겠지? 그게 너무 부끄러운데? 라고 추측하는 게 보통 당연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오히려 당신이 넘어졌을 때 사람들이 당신을 놀리기보다는 당신을 뭐한다? 라이크업을 한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치? 되셨죠? 네. 됐니? 그런데
자, 그렇다면 여기서 그런 긴장감이나 걱정, 근심 같은 거 우리를 어떤 다른 거에 집중을 하게 만들어. 즉, 다른 거에 집중을 하게 만든 것, 우리가 그 실수에 관련돼서 뭐 하게끔 한다? 잊어버리게끔 한데 전혀 관계가 없는 문장이죠. 지금 말하고 싶은 주제문은 딱 두 개였어. 첫 번째,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실수하거나 부끄러운 짓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안 좋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실험을 해봤더니 오히려 뭔가 실수를 했을 때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본다? 호감 있게 본다 라는 내용이었어. 맞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문제도 약간 순서 문제랑 마찬가지야. 내가 순서 문제, 삽입 문제 어떻게 하라 그랬어? 삽입을 해봤는데 그러면 이게 진짜 정답이려면 이거 다음 문장과 앞 문장이 연결이 돼야 된다고 했잖아. 맞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4번이 이상해. 그리고 바로 찍고 넘어가지 마시고, 물론 이거의 정답은 4번이긴 한데 실수할 수도 있잖아. 4번이 정답이라면 플로우상 3번 문장과 5번 문장은 뭐가 맞아야 돼? 관련성이 있어야 돼요. 맞지? 그치? 그럼 아까 3번 뭐라 그랬어? 넘어져. 그럼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라고 생각한다? 창피해. 저 사람들이 다 놀리지 않나? But 그러나 그치? 만일 우리가 그 순간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오히려 웃는다면 그게 남들에게 뭐를 불러일으킨다? 호감을 일으킨다. 됐죠? 그러면 아까 more likeable을 한 번 더 패러프레이징 다시 한 거죠. 됐지?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정확하게 해석해 줘야 돼. 컨펌 집중해. 근거 있는 이론이야. 실수 효과. 됐어? 당신이 무언가 약함을 보일 때 사람들은 오히려 당신을 뭐한다? 더 호감이 간다. 당신이 약함을 보이거나 당신이 실수할 때 이런 현상은 실제로 검증이 됐어. 그래서 당신이 실수하거나 뭔가 약한 모습을 보였을 때 이 효과에 따라 오히려 당신은 기분이 좀 더 좋아져. 근거가 있어. 실수하는 사람의 행위를 보고 사람들은 오히려 그 사람을 더 호감 가는 경향이 있어. 당연히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부끄러운 일을 했을 때 이렇게 추측해 보겠지. 부끄럽다. 저 사람들이 다 놀리겠다. 그러나 당신이 스스로 너무 심각하게만 행동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부끄러운 일을 했지만 당신에게 뭐를 해줄 거야? likeable 해줄 거고 attractive 해줄 거고 like 해준다는 얘기죠. 알겠지? 됐죠? 이 정도는 꼼꼼히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 마지막 18번. 네. 자, 교통기반 시설이 오늘날 당연히 만들었지. 뭐가? 우리의 이동 방식을. 됐죠? 네. 그럼 대립구조 형성된다. 옛날에는, 즉 오늘과 현재와 옛날은. 됐죠? 현재는 뭐를 결정한다? 어디 갈까? 장소. 하지만 과거에는 뭐를 결정한다? 아예 갈 수 있는지를 결정했어. 맞지?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지금은 교통수단이 발달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갈까라고 결정하지만 옛날엔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아예 일상적 그 장소를 가는 것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의 문제였다고. 시간적 대조기법이죠? 과거와 현재. 맞지? 이게 만약에 빈칸 추론 문제야. 그럼 이제 뻔하지. 이게 빈칸 추론이었던 치자. 어디 빈칸 뚫려? 오늘 아니면
옛날에 뚫리겠지. 그럼 오늘과 관련된 얘기를 막 계속 몇 번 할 거고 또 옛날에 이랬다라고 얘기 몇 번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최종적으로 빈칸이 옛날에 빈칸 뚫렸으면 그거와 관련된 내용 고르면 되고 오늘과 빈칸 뚫렸으면 오늘과 내용 고르면 되는데 집중해. 어디 뚫려있을 확률이 높아? 오늘날 뚫려있을 확률이 높죠. 왜죠? 10초 드립니다. 왜죠? 분명 이런 얘기도 많이 설명했는데 따라하라고. 잘 봐. 시간적 대조기법은 작가가 자주 사용하는 대조기법 중에 하나인데 작가는 99% 어디에 편을 들어? 현재 기준의 편을 들어. 왜? 작가도 라떼 얘기 하고 싶어 하지 않아. 알겠어요? 왜? 그럼 작가가 촌스러워지잖아. 작가도 나름대로 트렌드 있게 글을 써야 되는데 맨날 글을 썼는데 옛날이 좋아요. 그때가 좋았어요. 라떼는 말이지. 아 이런 얘기하면 글을 읽는 독자들이 누가 좋아하겠어. 지금 이해되세요? 이해돼? 그럼 작가는 현재 얘기할까? 과거 얘기할까? 현재 얘기하고 싶은 거야. 과거에는 이랬는데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렇답니다. 우리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뭐 이런 식의 글의 플로우가 진행되겠지. 뻔하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한 거야? development, improvement라고 표현한 거지. 이해돼요? 이해돼? 아니 그러니까 작가가 오히려 옛날이 더 좋았다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지금 현재의 이 교통수단을 발전과 개선으로 표현하지 않았겠지. 뭔가 뭐 나쁜 거, 필요 없는 거, 무의미한 거 뭐 이렇게 표현했겠죠. 알겠습니까? 됐죠? 네. 자, 그래서 얘네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였대. 뭐가? 현재는. 그치? 그래서 뭐 했던 말 또 하는 거고. 자, 그 다음 2번.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이 산업화인데 산업화가 뭐를 더 효율적으로 이끌었다? 이 교통수단을 훨씬 더 언제보다 예전보다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이동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만들었대. 듣고 보니 그렇듯하네. 듣고 보니 그렇듯하네. 그럼 집중. 듣고 보니 그렇듯하긴 한데 만약에 2번이 정답이 아니려면 2번과 3번 문장도 뭐가 있어야 된다? 연관성이 있어야 돼. 1번은 무슨 얘기했어? 트랜스포테이션 얘기했지. 이해돼? 2번은 무슨 얘기한 거야? 오히려 산업화 얘기한 거잖아. 맞지? 여기 교통이 발달함에 따라 사람들의 삶이 나아졌다는 얘기고 여기는 산업화가 돼서 사람들의 삶이 나아졌다는 얘기야. 일단 중심 소재가 어긋났어. 맞니? 이해돼? 여기 중심 소재는 뭐였어? 트랜스포테이션이야. 근데 여기는 지금 산업화 얘기하고 있잖아. 만일 집중해. 이게 정답이 아니려면 3번 문장도 무슨 얘기여야 돼? But however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그럼 3번 문장도 무슨 얘기여야 돼? 산업화와 관련된 얘기여야 돼. 맞지? 근데 만일 3번이 다시 트랜스포테이션에 관련된 얘기였다면 2번이 중심 소재 벗어나는 거지. 이해돼? 그럼 3번을 한번 확인해 볼까? 자, 이런 기술적인 진보가 오늘날 이런 지역적인 트랜스포테이션의 확장을 불러일으켰어. 어떻게? 훨씬 더 빠르고 쉽고 가격이 싸게. 여전히 다시 트랜스포테이션을 언급하는 군요. 됐지? 그렇다면 도중에 낀 쓸데없는 산업화는 중심 소재에 벗어났지. 됐죠? 계속해서 지금 뭐야? 교통수단 얘기하는 거잖아. 중심 소재는 교통수단이야. 맞지? 얘 혼자 갑자기 산업화 얘기하는 거잖아. 알겠죠? 됐죠? 다시 그래서 해석 꼼꼼하게 해야 돼. 이거 왜 애들 휙 넘어가는 줄 알아? 쌤, 이거 그냥 이것도 결국 천천히 얘기할게. 교통수단이 발달해서 사람들의 삶이 좋아졌다는 얘기잖아. 근데 얘는 산업화가 훨씬 더
뛰어난 교통수단을 이끌었대. 그러면 여기 중심 소재는 누가 봐도 교통수단이지만 여기 중심 소재는 뭐겠어? 산업화가 효율적인 트랜스포테이션을 이끌었대. 그럼 뭐가 중요한 거야? 산업화가 중요하다는 얘기잖아. 산업화 때문에 더 이피시언트 했대잖아. 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갔대. 그럼 뭐가 중요한 거야? 공부 열심히 한 거지. 알겠니? 근데 대충 읽으면 그렇지. 트랜스포테이션이 훨씬 더 효율적이 됐지. 그래서 사람들이 훨씬 더 빠르고 쉽고 가격도 싸게 저렴하게 다 왔다 갔다 여기저기 갈 수 있는데 다 가격지. 그러고 쫙 다 읽으면 뭐야 정답이 없는데? 이러고 있는 거라고. 뭐가 도대체 관계가 없다는 거지? 다 관계 있는 내용 같은데? 중심 소재 벗어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이거 플로우 문제였고, 그치? 그 다음에 아까 그게 파프롬 토픽이고, 됐지? 물론 아이러니 문제 유형은 안 나왔지만 나중에 이런 문제 유형도 은근히 많이 나와. 알겠습니까? 갑자기 진짜 말장난 치는 거. 됐니?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할게요. 딱 8시